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관련된 뉴스들 들려오면서 상승 동력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한 정말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타쉽이 발사됐지만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특별하게 또 새로운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도 오늘 급락 나온 종목 많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3가지 이슈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강한 시세 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LNG선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일승과 오리엔탈 전공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 VI가 걸렸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일승은 오늘 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9%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한화 오션도 오늘 1%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앞으로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양유업은 액면 분할 이후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전장에는 거의 10% 가까이 빠지다가 남양유업 1%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5% 강세, 빙그레도 호주 쪽에 수출 소식 전하면서 오늘 5%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면서 오늘 2%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이 성공했다. 머크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하락폭이 더욱더 거세지면서 오늘 6.78%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동반해서 오늘 4% 넘는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윈프름 대표 그리고 이창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을 점점 더 잃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로 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프름 대표님께 일단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전쟁 리스크에 민감한 건지 오후장에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코스피 빨간불 들어서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과연 전쟁의 여파인지는 사실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야말로 어제 밤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지표 결과를 보려고 나스닥의 선물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막 200포인트가 급락을 하면서 저는 정말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막 국제 유가도 보고 이랬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 터니 결국에는 나스닥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죠. 결국은 혼조 마감을 했지만 지금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은 전쟁이라기보다는 미증시의 이제 화랑기 그리고 비트코인의 화랑기 요거의 여파가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하기 위해선 전쟁이 없어야 된다. 전쟁은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죠. 꽤 긴 시간 동안 거의 이제 1000일이 넘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한 2, 3년의 이제 긴 3년 이상의 이 전쟁으로 지금 갑자기 영향을 받는다?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 아까 대기실에서 막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푸틴이 핵을 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좀 극단적으로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 지금 증시에 뭐 전쟁 때문에 여파가 크게 있을 경우는 조금 덜하다고 봐야 되겠고 만약에 우리 증시가 이제 반등이 힘들고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조금
이유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힘이 조정을 받는 게,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게 맞는 시기거든요. 다만 그게 사실 내년 초반이 돼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증시가 좀 힘이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산타랠리도 우리가 지금 외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맘때 되면은 우리 산타랠리 준비합시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인데, 사실 연말에 반짝이라도 좋잖아요. 배당주 관련이나 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 어떤 뭐 청사진을 막 제시하는 시기라서, 사실 지금 증권은 어떤 이 증시 상황에서 좀 화랑기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는 다 잘 가.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막 날로 이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좀 다시 거래 대금이 회복이 되고 예탁금이 늘어나려면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고 이 거품이 조금 빠져야, 진정이 돼야지 우리 시장도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산타 랠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후장 들어서 조선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일색이나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들이 상승 VI가 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오후장 들어서 급등한 이유가 뭐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뭐 LNG 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유 때문인 걸까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슈가 계속 좀 반복되면서 순환매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워낙에 이제 2019년도, 20년도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LNG 추진선으로 이 조선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국제회사기구라고 부르는 IMO에서 이제 환경 규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규제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서 2050년까지 점점 높여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중요한 게 이게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적용하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는 좀 판매가 잘 될 수 있고 어느 국가에서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있고, 내연기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대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그 규제를 이 전 세계가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 LNG 추진선 혹은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갔을 때 다른 선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각국에서 모두 알고 있고 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주가 몰려들고 있어요. 한국이 원래도 기술력은 높았는데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저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이번에 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여기에 좀 트리거를 저는 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만큼 제가 한 10년 정도 성장 사이클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 20년도부터라고 하면 한 2030년까지는 전 내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언급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LNG 추진선이 화랑기에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들이 군함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선박, 더 나아가서 환경 규제에 맞물리면서 뭐 고부가 가치 조선들도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향후 랠리까지도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좀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선 기자재 쪽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이어 보이세요, 대표님? 좀 이제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언급이 있었던 거는 사실 조선도 언급이 있었지만, 좀 더 키워드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보자면은 방산 키워드가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주들보다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친환경 정책들을 폐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IRA 법안 같은 경우에도 폐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친환경 산업을 콕 집어가지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거기가 사업성이 없는데 정부에서 돈을 써가면서 사업성이 없는 곳에 투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 사업 그 자체에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산업 자체적으로 알아서 성장을 해야 한다, 좀 이런 관점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렇게 가는 관점 안에서 트럼프발 수혜를 받는 거, 방산 이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그룹주,
당연히 이제 하나오션이 되겠죠. 조선에서는.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고 전반적인 나는 조선의 장기 사이클을 보겠다라고 하면 HD 현대그룹주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폭발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어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탄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이 좋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유지보수 분야에서 솔루션까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방금 언급해드린 종목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그룹주나 하나오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거래대금 5위 종목에 올라왔는데요. 뭐 긍정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1위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했던 위치입니다. 1조 8천억 원가량이 몰리면서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130% 수익률 챙겨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6천억 원, 그리고 하나오션은 2천억 원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오션은 MRO 사업도 계속해서 좀 수주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싱가포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왔더라고요. 이창대 대표님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하나오션 좀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대표님? 그럼요. 이제 시작이죠. 아. 거기다가 지금 하나오션은 이미 그 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 보면은 지금 전 고점이 여기 44,000원 한번 찍었죠. 최소 44,000원은 지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정말 약한데 11월에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고 보셔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 전까지 8월 이후로는 굉장히 강했지만 11월에 들어서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좀 보였죠. 이제 트럼프 내각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되기 전부터 이제 기대감이 형성됐었던 게 조선 쪽이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윈인처럼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는데 지금 조선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좀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지금 지수와 상관없이 조선 관련주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가 너무 많죠.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슈는 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슈가 일단 받쳐주니까 그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MRO가 조금 이제 어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한 테마가 생기면 그 예를 들어 우리 옛날 예전으로 볼게요. 옛날에는 로봇이 굉장히 그 단타 치시는 분들이 선호하고 스캘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냥 좀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소규모의 테마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봇이 점차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세분화가 됐죠. 뭐 만약에 로봇 하드웨어 부분이나 로봇의 뭐 기술만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테마가 강해지면 이제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그 전에는 조선 하면은 배 만드는 회사 아니면 조선 기자재 뭐 요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MRO 시장이라고 새로운 섹터가 등장했다는 거 보는 게 맞습니다. 조선 중에 MRO 시장. 자, MRO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 그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현대차에서 만약에 샀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상 수리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무상 수리를 받듯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져서가 끝이 아니라 이 배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MRO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이제 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RO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MRO 시장이 MRO라는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시장에서 화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급등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얼마 이제 그만큼 짧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주는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 이번에 수주한 것만 해도 1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주했던 그 미국의 이제 해군함?
예,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군함 그 수주한 것도 다 내년 1월, 뭐 내년에 끝나요. 왜냐면 관리해서 보내면 끝이니까. 수리해서 보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보다는 훨씬 이제 서비스 기간이나 어떤 일을 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수주는 많아질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서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한국의 조선,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최소 상반기는 일단은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 될 것이고, 그중에 탑으로 이제 가는 게 한화랑 HD 현대 그룹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이 딱 두 가지로 줄여진 것 같아요. 한화오션과 HD 그룹주 내년까지 꼭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섹터 눈여겨봤고요. 다음으로 식품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온과 빙그레가 동반해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원래 지난 여름에는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이 강하게 올랐었다면 오늘은 또 오리온, 이런 종목들로 관심이 쏠렸어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했었던 식품주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빙그레나 오리온 같은 종목들을 봐야 하는 건지 이런 식품주들의 강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식품주 쪽에서는 저는 타이밍이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한 차례 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품주들을 볼 때 경기에 그렇게 많이 둔감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좀 둔감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좀 돈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라면 값까지 아껴가면서 이제 살지는 않거든요. 과자 먹을 거 그렇게 많이 아끼지는 않습니다. 좀 더 사치제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줄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료 업종들을 볼 때는 생활 필수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을 보실 때는 수출에 얼마나 이제 잘 나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의 사례도 그렇고요. 결국 이제 세계화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빙그레나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농심이나 삼양도 이미 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다 알려져 있고 유통망도 다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세계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 자체가 올라가려면 비용이 좀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듯이 곡물 가격이 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품 차트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요 상품 시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소매 가격입니다. 이제 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말 정도부터 해서 21년, 22년도까지 정말 급격한 이제 소매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해서 23년, 24년으로 오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정말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농심을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좀 올라가긴 했었지만 22년도까지 주가는 전반적으로 계속 빠졌었습니다. 22년도까지 곡물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제가 소맥을 예로 들어드렸지만 다른 상품 차트들 곡물도 거의 대부분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이렇게 높았을 때 반대로 농심 가격은 떨어졌고 곡물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는 22년 중순을 넘어가면서 농심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이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불닭볶음면으로 워낙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뭐 돈도 많이 벌기도 했고 수출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농심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빙그레나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22년도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 22년 말을 딛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환율이 최근에 다시 안정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곡물이 뭐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주들까지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소매 가격이 뛰긴 했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되면서 계속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음식료 업종도 좀 주의는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곡물 가격이랑 그다음에 환율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음식료 업종 투자할 때는 주의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빙그레, 오리온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연락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